안녕하세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 혼자 다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 제목이 코호흡 강화, 배 힘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표준 재활이라든지 필수 허리보호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최초에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그 배의 힘주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면서 환자를 보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허리 아프신 분들이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최초에 허리 아픈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뭐가 최우선에 있는지입니다. 결국은 모든 그 판단이나 그런 것들은 전문가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뭐가 더 우선순위에 있느냐거든요. 제 생각에는 의학적 근거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이 모든 운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운동에 가까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시경 수술하신 분들한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가 맞고요. 허리가 급성 통증으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이 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운동들이 있는 거지, 이 운동이 잘 수행되지 않으면서 다음 단계 운동을 하시는 것은 사악한 결과를 부를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은 여러 운동이나 그런 것들에 기본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여기 가지고 있네요. 기본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시면은 허리 안 아프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을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는 제가 여태껏 강의 1년 넘게 강의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는 거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강의를 꼭 집중해서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리 통증 호흡으로 치료하자가 제목이고요. 결국 호흡 근육을 단련해서 허리에 안정성을 부여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이 호흡 훈련은 근력 운동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숨 쉬는 것까지는 꼭 권장하지 않는다는 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협착증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남짓 됐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은 조기 발견하여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게 협착은 한번 진행하면 비가역적으로 다시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조기에 발견해서 내 협착 정도를 판단해서 현명하게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착증이란 진단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협착증이 있으시니까요. 중요한 거는 협착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척추의 상태가 지속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착은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착의 정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고도의 협착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무작정 수술을 미루는 경우는 사악한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신경이 4분의 1, 5분의 1, 8분의 1, 10분의 1로 막 눌려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결국 연세가 드셔서 근감소증이 오시게 되면 결국 못 걷는 형태로 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으신 분들한테는 협착이 통증의 문제지만 연세가 아주 높은 고령의 분들한테는 이게 신체적 자유의 문제랑 연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걸려다 낙상을 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 중에서 너무너무 많으신 거고요. 그래서 고도의 협착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무조건 미루는 건 결코 위험한 수술을 미루는 게 더 위험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방 내시경이 고도로 숙련된 의사는 협착증을 교과서대로, 우리가 협착증에서 유압수를 한다는 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협착증은 대부분 감압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대로 협착증을 감압술로 치료하는 것에 양방 내시경이 매우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허리에 좋은 운동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매일 궁금해, 허리 아프신 분들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뭐가 허리에 좋을까? 계속 생각이 됩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근력을 기르는 운동이 아닙니다. 협응력을 기르는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근육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허리 자체에 과도한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허리에 좋은 운동이지, 단순히 허리 자체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결코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허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통증이 거의 없으신 분들한테는 허리 자체의 근력 강화도 도움이 되실 수 있지만, 허리 자체의 근력 강화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가능성이 크고, 통증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한테도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잘 권장하지 않습니다. 허리 자체의 근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오늘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핵심입니다. 원통, 사람 몸은 여러분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척추뼈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몸 안에 원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횡격막, 그리고 배를 이루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복횡근, 그리고 골반 바닥의 근육, 그리고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 이 4개의 근육의 원통 형태로 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육 원통 자체가 서로 협응력 있게, 이 원통을 잇는 근육 자체가 서로 협응력 있게 잘 움직여서 잘 주변의 압력에 잘 대응을 해주게 되면은 요추 전만도 잘 유지가 되고 허리에 가해지는 통증 자체를 완충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망가진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육 원통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허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그냥 이게 그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어떤 자세, 어떤 동작보다도 이게 더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통으로, 그러니까 척추뼈는 이렇게 직선으로 막대기 형태입니다. 그럼 외력이 가해졌을 때 막대기로 버티는 게 유리할까요? 원통으로 버티는 게 유리할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기 전에 배에 힘을 꽉 줍니다. 왜 그럴까요? 배에 힘을 꽉 주지 않고 팔을 흔들고 세게 달리면 허리가 나갈 거란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나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저절로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배에 힘을 주지 않으면 허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배에 힘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원통을 이루는 4개의 근육들, 4개로 대표되는 이 근육들이 서로 조화롭게 협응력을, 서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허리 재활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강화되면 오히려 밸런스는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배의 힘주가 잘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기본적으로 복압으로 내 허리를 지탱할 수 있어서 허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복근으로 머리와 상태가 지탱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해보시면 압니다. 내가 배에 힘을 꽉 줬을 때 머리의 무게가 배 쪽 근육으로도 전달되는 걸, 배에 힘을 주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주면 누구나 금방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배에 힘을 주고 꾸부정하게 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면은 복압으로, 그리고 복근으로, 바른 자세로 허리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재활입니다. 근데 이 배에 힘을 주는 걸 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지, 배에 힘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한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배에 힘을 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배에 힘을 주는 건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배에 힘을 주려고 하면은 윗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배에 힘은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거는 이렇게 저랑 같이 방송을 한 최유리 선생님의 모습이긴 한데요, 이렇게 아랫배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갈 수 있게 배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의 속근육을 수축시키는 겁니다.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통은 겉근육이 아닙니다. 복횡근은 콜셋처럼 생긴 거고 속에 있는 근육입니다. 배 거죽의 힘을 단단히 주면 이 복횡근은 상대적으로 힘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통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고요. 배 겉근육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이 골반과의 연결성이 깨지기 때문에 원통으로 작용하면서 협응력에 잘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응력에 도움이 되게 힘을 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배 아래쪽을 오목하게 집어넣으면서 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가 돼야지 비로소 배 겉근육 쪽이 아니라 배 속근육, 복행근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골반은 밑에 골반 기저부 쪽에 근육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주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주고 숨을 참으라는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것. 이게 허리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를 제 화면을 좀 아래로 좀 내려줄까? 파워포인트 글씨가 안 보이네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복행근이라는 거는 골반 아래쪽에, 그러니까 배꼽 위쪽에 힘을 주면 여러분이 골반과 몸이 따로 논다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윗배 쪽에 힘을 주시면. 그래서 배 아래쪽에 힘을 주면은 골반 정경사가 저절로 잡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골반 바닥 근육과 복행근이 같이 협응력을 갖는 관계의 근육이기 때문에 아랫배 쪽에 힘을 주게 되는 것 자체가 원통을 만들어서 힘에 잘 견디게 하는데 유리합니다. 촉구성이 암냠님께서 질문 주신 복압은 중량 스쿼트 할 때의 복압과 다른가요? 제가 중량 스쿼트 할 때 복압은 어떻게 주는지 제가 강의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겉근육과 그러니까 속근육에 먼저 힘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겉근육에도 힘을 주고 중량 스쿼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근육에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떨어지는데 겉근육에만 힘을 단단히 주고 중량 스쿼트를 하면 이 원통이 작용을 안 해서 협응력이 작용을 안 해서 허리가 망가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힘을 주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목하게 힘주기와 단단하게 브레이싱이라고 부르는 단단하게 힘주기, 할로잉이라고 부르는 오목하게 힘주기,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체를 많이 쓸 때는 이 단단하게 힘주는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배 겉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 속근육을 쓰려면 배를 안으로 쏙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복행근 자체가 쏙 들어간 형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배가 쏙 들어가지 않고 단단하게 힘을 줘버리면은 복행근 자체가 수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목하게 힘주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제가 오늘은 강의 내용이 좀 많아서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을 계속 드리면은 단단하게 힘을 주는 거랑 오목하게 힘을 주는 게 있는데 실제로 허리를 보호할 확률에서는 오목하게 힘을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해보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거 자체가 뭐 필라테스나 그런 쪽에서 되게 그러니까 이 할로잉 기법을 잘 쓰는 게 되게 필요한 운동을 대표적인 운동이 뭐냐면요. 필라테스, 골프 이런 운동에서 특히나 이 할로잉을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단단하게 힘을 줘버리게 되면은 이 복행근이 수축이 안 되고 복행근은 수축이 안 되고 이 겉근육, 왕자 생기는 겉근육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겉근육과 골반 바닥 근육은 협응력 관계에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응력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보호하는 의미가 상당히 적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윗배에 힘을 강하게 주고 아랫배에 힘을 빼고 물건을 들으시면 허리가 나갈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누구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하게 힘주기로 배 힘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환자분한테 배 힘주기를 교육을 해드리는데 실질적인 교육을 안 받고 제 말 설명만 듣고 나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배에 힘을 줬더니 허리가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대부분 윗배, 배 겉근육에 힘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협응력이 깨지면서 허리 부담이 커지는 면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힘주기는 배를 척추를 보호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나름의 다른 역할이 있는 거지 훨씬 더 중요한 거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뭐가 더 중요한지의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모든 말은 맞기는 하지만요. 어찌됐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단단하게 힘주는 협응력에 불리합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배의 힘주기는 오목하게 힘주기는 거라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힘을 줄 때는 언제나 오목하게 힘을 주는 것과 함께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목하게 힘주기는 이건 꽤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누구나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단하게 힘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힘을 세게 주는 연습을 하는 건데
오목하게 힘주기는 막상 힘을 주려고 하면 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힘주기는 오목하게 힘주기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오목하게 힘을 충분히 잘 유지할 수 있으신 범위 내에서만 단단하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목하게 힘주기가 받쳐지는 범위 내에서 단단하게 힘을 줘서 중량 스쿼트를 해야지, 오목하게 힘주기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내 배 겉근육의 단단한 정도만 믿고 무거운 물건을 치면은 들어버리면은 이제 원통형으로 작용이 안 돼서 허리에 과도한 힘이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허리 부상이 생기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힘주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거운 물건 들어야 됩니다. 상체에 힘을 많이 쓸 때는 배 겉근육에 같이 힘이 들어가지 상체를 힘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하체까지 힘을 전달해야 되는데 상체에 강한 힘을 하체로 전달하려면은 배에 강한 겉근육에 단단하게 힘주는 강한 힘이 들어가야지 아래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언제나 일반적인 재활임이나 우리가 허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오목하게 힘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원통을 강화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원통을 강화하는데 가장 안전한 운동은 뭘까? 고민해 볼 때가 됐습니다. 이 막대기 같은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통으로 지내야 되는데, 그럼 이 원통을 가장 강화시키는 안전한 운동은 뭘까? 이게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생리학에서 운동을 얘기할 때 주동근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로 동작하는 근육. 이게 주로 파워를 내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피트니스나 일반적인 경쟁적인 스포츠를 할 때는 이 주동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센 거는 주동근이 힘이 세는 겁니다. 주로 동작하는 근육이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 재활이나 부상 방지에 중요하고 허리를 보호하는 거는 이 주동근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랑근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동근에 반대해서 안정화하는 역할의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팔을 굽히게 되면은 안에서 이두근이 굽히는 순간 삼두근에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삼두근이 반대 방향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수축을 해주면서 안정화를 시켜줘야지 이 주동근의 힘도 충분히 잘 발휘 되고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동근과 기랑근이 잘 협조할 수 있고 밸런스가 잘 맞는 게 결국 협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프로스포츠 선수들이나 제가 부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재활, 협응력 자체를 기르는 운동들이 재활 운동들이고요. 고유 감각 운동들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기랑근 쪽이나 협응력을 기르는 운동들은 대부분 땀이 나지가 않습니다. 깊은 데 있는 속근육들이고 기랑근에 가까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육이 크고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동을 해서 땀이 별로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만족감을 별로 못 줍니다. 이런 운동들은. 그래서 보통 피트니스나 그런 데서, 그러니까 피트니스가 꼭 안 좋은 운동이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조언을 안 받고 하는 경우에는 주동근 운동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기랑근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니까 운동화의 쾌감을 너무 충분히 느끼는 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 기랑근은 약해지고 기랑근보다 훨씬 더 주동근이 강해지면은 그 상태에서 부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먼저 익히시고 나서 기능적인 향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랑근의 역할, 협응력, 재활, 고유 감각, 이 부분에 더 집중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통을 강화하는데 가장 안전한 운동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원통이 강하면 이제 허리에 떨어진 압력을 줄일 수가 있고 요추 전만도 유지하기가 당연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일단 우리가 복행근, 앞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고 싶으면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윗몸 일으키기를 해도 복행근에 힘은 들어갑니다. 그렇긴 한데 이 거죽 쪽에 힘이 들어가는 비율에 비해서 복행근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몸을 일으키기를 하게 되면은 이 등 쪽 근육에 훨씬 더 힘이 과도한 척추에 과도한 압력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허리에 상당한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권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운동은 아닙니다. 물론 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하셔도 좋은 운동이겠지만 제가 언제나 지금 말씀드린 우선순위는 가장 안전한 운동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윗몸 일으키가 가장 안전한 운동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허리 불편하신 분들이 윗몸 일으키 해보면 아실 겁니다. 허리에 힘이 왕창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안전한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이 등 쪽에 있는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등을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필라테스에서 뭐 분절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등 쪽에 있는 근육을 직접 강화하게 하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니 등이 아픈데 저렇게 하면은 등 아픈 사람 저런 운동을 할 엄두가 안 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근육 강화가 되는 비율에 비해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직접 이런 운동을 하면은 허리 완전히 망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거의 안 아픈 사람이 등 쪽 근육 강화를 해도 되는 운동이 맞지만, 허리 통증 있는 사람이 초초에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이라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허리 통증 있는 사람 하시면 안 되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이 운동은. 그럼 이거 두 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다음에 뭘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해 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골반 바닥 근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골반 바닥 근육이 좀 강해지긴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느낌이 좀 쎄하시죠? 허리가 많이 아픈, 저는 척추 수술하는 사람이거든요. 척추 내시경 수술하는 사람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거 시키면은 못 하실 것 같죠? 다칠 가능성이 많아 보이시죠? 허벅다리 근력도 세야 되고. 이게 좋은 운동이긴 한데, 골반 근육 뭐 좋은 운동이긴 한, 흔히 하는 케겔 운동 뭐 그런 쪽에 가까운 건데 좋은 운동이긴 한데, 뭐 이거 별로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보통 가장 안전한 운동은 횡격막 자체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그림은 횡격막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무슨 횡격막을 강화하는 운동일까요? 결국은 숨쉬기 운동입니다. 횡격막 자체가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횡격막을 강화하면은 기랑근 관계에 있는 이 심부 근육들도 같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강화하는 거 우리 누구나 숨 쉬어야 되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숨을 조금 더 세게 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강화하는 운동이 코어를 강화하는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호흡 자체가 호흡근 자체, 횡격막 자체가 원래 그 척추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논문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그 자료도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운동은 호흡 운동, 횡격막 강화 운동과, 정확히 말하면 이거 횡격막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차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횡격막을 강화하는 운동과 협응력으로서 이 복횡근과 골반 바닥 근육 다혈근을 약간씩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약간씩만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작을 같이 하는 거를 최초로 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가장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뭐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횡격막 기본 운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요, 이제 호흡을 횡격막 근육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하는 거고요. 횡격막 근육을 기르면서 같이 복횡근, 다혈근, 골반 바닥, 이 원통의 4가지 요소들을 같이 운동 자극을 줘서 깨우는 운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운동으로서의 횡격막 호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배 아래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원칙은, 호흡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뭐 저희 병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나 필라테스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시연도 보이고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개념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원칙은 뭐냐면은요, 횡격막 호흡은 배도 많이 튀어나오게 하고요, 호흡 양도 크게 하고요. 횡격막을 많이 사용하면은 배 안에 용적이, 가슴 안에 용적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비 사이근과 그리고 발기 사이근을 많이 확장시키고요, 많이 쓰고, 호흡도 크게 하고요, 호흡도 크게 내뱉고요,
갈비살균도 많이 줄이고요. 그리고 배도 많이 나왔다가 많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호흡을 크게 하는 겁니다. 천천히 호흡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하는 것들을 도와드리는 거고, 여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 호흡이라는 게 실은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도 조금 와닿지가 않으시죠? 근데 이게 와닿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이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횡격막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어떻게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운동 자체를 내가 운동은 나 혼자 하는 거가 나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호흡법 같은 경우는 이런 횡격막 호흡법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심부의 깊은 근육들이고 힘이 근육 자체가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자기가 그냥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들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흉곽 확장이 제대로 이루어지 갈비 사이 움직임이 갈비 사이 근이 흉곽을 확장시키는 갈비 사이 근이 얼마나 잘 확장이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만지면서 보통 환자들한테 느낌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지는 분이 갈비 사이 근의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교육을 해줍니다. 보통 원래 이런 심부 근육들은요, 그걸 느낄 수만 있어도 운동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뭐 무릎 재활이나 그런 거 첫 번째도 발가락을 움직이려는 생각 자체가 재활의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뭐를 움직여야 하는지를 느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재활의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갈비 사이의 근에 움직이는 걸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요.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등 쪽 다혈근이 움직이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숨을 쉬면서. 그러니까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다혈근이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 이런 거를 환자분들 설명을 몸으로 느끼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복행근은 이렇게 인지하시는 거라고 느끼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골반 기저부도 이런 식으로 느끼게 해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가 치료하시는 분, 제가 수술을 좀 많이 해서 수술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몸으로 배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지교육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초기의 횡격막 호흡은 꼭 치료사랑 함께 교육을 받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요 단계가 지나면 이제 횡격막 호흡과 협응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횡격막 호흡할 때도 아까 지금 인지 훈련을 통해서 원통을 이룬 여러 근육을 같이 쓰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효과가 더 배가 되려면 여러 연구에서 횡격막 호흡과 다른 협응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근데 이것도 언제나 횡격막 호흡이 주가 돼야 됩니다. 횡격막 호흡이 주되면서 다른 다리 쪽에 이 동작 같은 경우는 다리 쪽에 좀 스트레스를 가해서 골반 기저부 근육이나 복행근 쪽으로 같이 자극을 좀 해서 이걸 조금 더 협응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무릎 굽히고,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무릎 굽히고 몸 굴리는 겁니다. 근데 호흡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지도했던 것처럼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굴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 동작이 되게 중요한 동작인 게, 허리 아프신 모든 분들이 이게 하실 필요가 있는 동작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누웠다 일어날 때 자세랑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몸을 굴려서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근데 몸을 굴릴 때 복압을 유지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원통으로 만든 상태에서 굴려서 일어나시는 건데, 요거는 운동에서 약간의 태스크를 가한 겁니다. 다리 무릎을 굽힘으로써 골반이나 하체 아랫배 쪽에 약간 힘을 더 줘서 협응력, 그러니까 아까 원통들의 단순히 호흡만 아니라 골반 아래측근과 복행근을 조금 더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협응력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굴리기와 횡격막 운동을 저희가 저희 방에 실제로 교육을 하면은 이건 예시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런 각각에 대해서 협응력, 횡격막 호흡과 협응력 운동들을 여러 가지를 디자인해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은, 그러니까 협응력과 횡격력이 같이, 횡격막이 두꺼워지면 같이 되기 때문에 초기 재활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70 먹고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허리가 초기에 많이 아프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운동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들 어차피 침대에서 일어나셔야 되고, 그분들 어차피 대부분 직장 가시잖아요. 그럼
허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런 허리를 보호하는 운동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협응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에서는 공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게 밸런스 엑서사이즈라고 부르는데, 고유관과 기르는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리 사이에 공을 끼고 호흡 운동을 하게 되면은 원래 호흡 운동하는 것보다 약간 더 태스크를 주게 됩니다. 균형을 잡으려는 힘. 그러니까 골반 아래근이나 복횡근 쪽에 약간 더 태스크를 줘서 협응력을 기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허리 수술하시고 허리가 많이 아프실 때 초기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는 인지하는 거를 치료사가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서 그 인지를 느끼시면서 이런 식으로 밸런스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근데 여기까지 이제 호흡 훈련이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일상생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횡격막 호흡이 실제로는 원래 뭐 심폐지구력에도 도움이 되고 호흡기 쪽에서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지내는 게 그걸 추천하는 내과 선생님들 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고유관과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강하게 근육 원통을 단단하게 협응력을 기른 다음에 평소에 지낼 때는 배를 오목하게 힘주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게 허리를 보호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횡격막 호흡은 배가 복압을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횡격막 호흡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배 오목하게 힘주기를 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에 밴드를 걸고 배를 오목하게 하고 호흡을 하면서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실은 치료사가 옆에서 배가 오목하게 되는 걸 인지하도록 도와줘야 운동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누구나 이걸 치료자가 좀 가르쳐 줘야지 이걸 하지, 자기가 그림을 보고 이걸 따라하는 것보다는 누가 가르쳐줘서 배를 만져주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오목하게 힘을 주고 호흡을 하면서 다리를 고쳐야 하는 훈련을 해서 태스크를 주는, 이런 걸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걸을 때도 어떤 식으로 인지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알게 되는 거고요. 배를 오목하게 힘주고 호흡한다는 게 뭔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배를 오목하게 힘을 주고 호흡하라 그러면 그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거를 치료사가 옆에서 배를 오목하게 걸 느끼게 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고요. 실은 처음에 한두 번 운동해서 인지가 안 되더라도 이게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운동이 숙달되시면 이게 인지가 됩니다. 배 아래쪽에 내가 힘이 들어가고 밸런스가 좀 맞으면서 호흡도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도의 협응력이 생긴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협응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게 인지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재활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그리고 수술 초기나 제대로 재활을 하려면은 이런 걸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두 번 정도, 최소 환자분들이 바빠서 못 하시니까 최소 한 번이라도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한번 인지를 해보셔야 됩니다.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이 나도록 내가 혼자서 운동을 하셔야지, 그걸 처음에 인지하는 걸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이게 그냥 그 겉으로만 따라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배의 힘주기를 잘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횡격막 호흡과 협응력 강화 훈련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횡격막 자체의 근육을 강화하는 거라고, 제가 수술하신 분들에 전 말씀드리면요, 그 논문에서는 8주라고 전 최소 두세 달, 제가 치료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줘야지 근육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횡격막 호흡을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환자분들한테 설명합니다. 물론 협응력 운동이기도 한데 꾸준히 하라는 문제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자분들 해보시면은 근육이 늘어난 느낌이 거의 안 납니다. 이 심부 근육들은 이게 힘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근력 운동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으면 한두 번 하다가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느끼려고 하셔야 되고 꾸준히 해서 그 느낌이 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횡격막 호흡과 협응력 강화를 같이 하는 게 배에 힘주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 배에 힘주기는 뭐냐면은 이 오목하게 힘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오목하게 힘을 주려면은 그 횡격막도 좀 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복횡근도 좀 강해져 있어야 되고 다혈근도 강해져 있어야 되고 골반 밑에 근육도 강해져 있어야 힘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호흡 훈련을 통해서 개별적인 근육의 양도 좀 늘리고 같이 협응력도 충분히 좀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오목하게 힘을 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허리를 보호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보통 배에 힘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물건 드실 때는 언제나 이 오목하게 힘주기 한 상태에서 배를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가 좀 단단해져 있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뭐 제일 많이 다치는 게 배에 힘 빼고 가벼운 물건이라도 틀어가지고 잡고 와서 굽혀서 들면은 다치는 거거든요. 배에 힘을, 그러니까 보통 허리가 다치는 거는 다 뭐냐면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전, 굽혔다 폈다, 그리고 옆으로 휘는 이 세 개의 동작이 복합적으로 다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에 단단하게 힘을 주고 있으면 그 복합적으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상염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에 단단하게 힘을 주는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아카데믹한 근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게 초음파로 본 내용인데요. 허리가 아픈 운동선수의 횡격막 두께는 허리 통증 없는 운동선수보다 더 얇다.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은 횡격막 두께가 줄어들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음파로 봤을 때 허리 통증이 있는 운동선수랑 허리 통증이 없는 운동선수를 비교해서 초음파로 봤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운동선수의 횡격막 두께가 얇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거 자체를 거꾸로 해석하면은 뭐 횡격막 자체가 호흡근 자체가 허리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아프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떨어지면은 안정성이 아프고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은 사람은 횡격막 자체가 그 자극을 줬을 때 수축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짐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연구입니다. 보시면은 요통인 환자 10명과 정상인 환자 10명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요. 뭐 이게 이걸 보면은 뭐 위안이랑 위랑 식도에 튜브 넣고 한 건데요. 뭐 그런 것까지는 그렇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요통이 있는 환자는 호흡 저항을 주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20분, 45분 이렇게 지날수록 횡격막에 걸리는 압력이 감소했다. 즉 무슨 뜻이냐면 횡격막의 활성이 떨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 뭘 시사하는 거냐면 이 반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반대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횡격막의 압력이 떨어지면 허리가 아프다를 찾으려고 하는 거긴 한데 어찌됐든 이 반대가 통하니까 이 반대 횡격막이 좋아지면은 허리 통증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횡격막이 떨어지니까 횡격막이 좋아지면 안 아파질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횡격막 훈련과 요통의 관계인데요. 이 내용이 아주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52명의 환자를 무작위 배정했습니다. 누구는 뭐 할지 잘 모르고 안정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배정한 다음에 8주간 일반적으로 그 동체 강화 훈련이랑 한 군은 동체 강화 훈련만 했고요. 일반적인 엑서사이즈만 했고 한 군은 그 운동에다가 플러스 횡격막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횡격막 호흡이겠죠. 횡격막 호흡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 두 군 다 물론 허리 통증은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혈근 그 등 쪽에 있는 근육과 복부의 심부에 있는 근육은 원래 강화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지면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나면 강화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등 근육은요. 아프면 떨어지는데 떨어진 걸 그것만 선택적으로 강화할 운동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그게 제일 당황스러운 면인데 이 연구의 초음파 결과에서는 통증은 둘 다 좋아졌고 그런데 다혈근 그 척추 바로 옆에 있는 근육들과 복부 심부 근육이 초음파상 횡격막 운동을 한 군에서만 증가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죠. 그러니까 횡격막 운동 자체가 심부 근육 자체의 근력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내용입니다. 물론 한두 개의 연구만으로 이걸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결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심부 근육 강화에 횡격막 운동이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꽤 괜찮은 연구 디자인에서 입증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쯤에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는 요약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말씀드린 호흡을 근력 운동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호흡을 숨쉬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냥 산소 교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흡 행위 자체가 호흡근 자체가 심부 근육의 코어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통설입니다. 통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횡격막 호흡과 협응력 훈련을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호흡근 위주로 강화하시는 거기 때문에 운동 강도가 매우 낮고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코어 강화 운동이 되시는 거고요. 이 코어 강화 운동을 통해서 협착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허리의 퇴행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건강한 허리를 쓰실 수 있을 확률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협착증이 나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의사로서는 저는 하긴 좀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이 줄었다랑 협착증이 나았다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고 통증은 없어질 수 있지만 협착은 무조건 더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퇴행의 지연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통증이 좀 없어진 걸 가지고 협착증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저는 표준이니까 정설에 가까운 설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횡격막 호흡을 먼저 연습을 숨 쉬는 거 아까 인지 훈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목하게 배에 힘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오목하게 배에 힘을 주는 것 자체가 이 원통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이 단단하게 힘주는 거를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즉 중량 스쿼트를 하려면 호흡부터 하는 거고요. 배 오목하게 힘주는 게 잘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 단단하게 힘주는 게 잘 되고 중량 스쿼트를 하시는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활의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달릴 거 아니에요. 횡격막 호흡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배에 오목하게 힘을 주는 능력,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에 오목하게 힘을 주는 능력, 습관이 허리를 보호하는 운동의 목표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저는 외래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어머님들이 꾸준히 2, 3개월 연습하시면은 어머니가 부지불식간에 조금씩 움직일 때, 조금씩 걸을 때, 조금씩 자세를 바꿀 때마다 배의 힘이 아랫배 중심으로 빠바바박 들어가는 걸 어머니가 느끼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걷기 운동 같은 걸 해보고 호흡법을 좀 조절을 해보면은 이게 힘이 들어가는 정도가 옛날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자주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강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니고요. 되게 세밀하고 자세하게 짧게 힘이 받쳐준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허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결코 과도한 운동이나 뭔가를 극복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부 근육들은 너무 얇은 거기 때문에 그게 두꺼워진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부 근육을 강화하는 게 결국 안정성을 높이는 건데 이 겉근육을 강화해서 쾌감이 되는 근육 부자가 허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래에 왔을 때 몸 좋으신 분들이 외래에 들어오면은 허리가 아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의사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근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 근육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근육 부자들이 외래에 딱 들어오면 이분 허리 많이 아플 가능성이 크겠다라 라고 의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근육의 신화를 갖는 게 별로 나쁜 행동이라고 저는 허리 재활에 대한 큰 오해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심부 근육들을 강화해서 밸런스, 협응력을 강화하고 이 협응력이 강화가 되면 자세가 자연스레 좋아집니다. 그래서 배에 힘주기를 제가 재활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오늘 강의는 제가 개념적인, 제가 여태껏 제가 환자들을 보고 재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모아서 얘기를 한 거고, 이걸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필라테스 선생님이나 저희 병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랑 같이 나와서 강의를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해가 먼저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지 인지가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훈련들은 다 자기가 느껴야 돼, 몸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몸으로 느끼려면은 뭘 느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제가 강의 드리면은 제일 많이 들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그냥 말 많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보여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심부근육 재활은 자기가 이해해야지 뭘 느껴야 되는지 아는 거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뭘 느껴야 되는지 옆에 치료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이해를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자체를 다 이해하실 수 있고 의학적 지식이 있으시면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치료사 같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게 운동을 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허리 환자들 보면 제가 그 환자분들한테 퇴원하시기 전에 애원하듯 말씀드리거든요. 꼭 재활교육 좀 받고 가시라고. 제발 다 안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한 80%는 그러세요. 나 배 힘 잘 줄 줄 안다. 배 힘 주는 거 동네에서 다 배웠다. 말씀하시는데, 저 별로,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를 하는 게 아니시라면은 이거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처럼 이 원통의 4개 근육들을 다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거 인지한 상태에서 다리랑 같이 연결해서 운동하는 것까지 하셔야지 이제 좀 보호하는 쪽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냥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시고, 특히 많이 아프시거나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질문 조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운명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41입니다. 2019년 허리 MRI에 외상으로 신경인성 방광이 왔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당시 엑스레이상 요추가 역시자이고 MRI상 3마디가 중간 수준으로 돌출, 간격 좁고 뼈 상태도 안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 요통과 다리 저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은 울트라셋, 세레브렉스, 혈액순환제를 먹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허리 디스크가 외상으로 생기신 경우는 보통 여러 마디가 왕창 나빠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랑 같이 외상성 허리 디스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군데만 펑 터져서 신경성 방광 같은 신경을 많이 누르는 걸 만들지 3군데가 동시에 펑 터질 수는 없거든요. 그럼 환자분이 41에 요추가 역시자가 되셨으면 그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환자분 생활 습관의 원인이 계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41에 요추가 역시자가 되실 만큼 허리를 많이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기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이 어떤지 허리에 부담을 주려는 습관을 개혁하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 오셔도 좋고, 오늘 강의를 듣고 호흡근부터 차분히 운동을 하셔서 허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허리에 힘이 더 많이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41세 역시자시면 이 허리는 대부분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앞으로 40년 이상 쓰셔야 되잖아요. 환자분이 성장 끝나시고 41세까지 25년 동안 허리를 그만큼 망가졌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원래 괜찮았던 건 쭉 갈 수가 있는데요. 한번 나빠진 건 나빠지는 길로 간 거거든요. 나빠지는 길로 간 상태에서는 이걸 거꾸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그러니까 약 먹고 통증 조절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생활 습관이 안 바뀌시면은 그 허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허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통증이나 불편감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생활 습관이 어떠신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호흡 훈련인지 코어 안정화를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강의 많이 질문도 많이 해서 다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3번, 4번, 5번, 6번 계속 말씀드릴 의사가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운동하시는 분이랑 설명드릴 생각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에 골프 프로님이랑도 같이 방송을 한번 할 텐데, 이 할로잉 힘주는 게요, 여러분 공 잘 치는 비결이랑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운동의 기본입니다. 자전거, 테니스, 수영, 이 할로잉 기법이 기본이 되지 않고 어떤 스포츠를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로잉을 잘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횡격막 호흡법과 같이 하는 협응력 운동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뭐 방송도 많이 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고 너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줄만 되시고요.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